네, 지금 약속한 9시 6분이 되었습니다. 화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53회 인디월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디베이트 빅뱅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근본에 새롭게 만들어진 빅뱅 그룹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입니다. 빅뱅 그룹은 디베이트 빅뱅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 통상적으로 저희가 디베이트를 배우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디베이트 빅뱅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교실 안에서 배운 디베이트 실력을 또 공개된 자리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것이 빅뱅입니다. 이런 기회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빅뱅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현재 약 9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뜻있는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은 협조와 또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지는 뭐냐면요. 그 디베이트 빅뱅에서 오늘 참가하고자 하기로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굉장히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겠다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겨우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발언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성팀의 김준범 학생이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학생이 맡은 순서가 반박인데요. 반박 순서를 준범 학생이 같은 팀원인 서영 학생에게 반박의 내용을 주고 서영 학생이 그것을 스피치를 해주는 것으로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했네요. 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준범 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면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케빈리 교수님 강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발언 팀이 어느 팀이죠? 네, 저희입니다. 네, 그러면 찬성팀 2반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팀 2반자 정서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류 흐름마저 바뀌어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다는 설정은 기후재앙을 다룬 영화 속 이야기에 불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서양 자우선 역전 순환류가 2025년 붕괴를 시작해 70년 이내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위와 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류가 열심히 열을 식히고 이동시킨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해류가 사라진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 측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한 측에서는 환경 문제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대립, 보호무역, 양극화 등의 같이 산적해 있는 다른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현상, 지구온난화,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환경 문제의 해결인가로 해석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환경 문제 해결이 인류의 생존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라는 입장에서 본 주제에 찬성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첫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둘째, 환경 문제에서 임계점과 시간차의 존재, 셋째, 지구 환경은 인간 생존의 기반이 됨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인 자연계와 사회경제 시스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은 수많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해양, 산림, 사막, 호수 등의 자연계와 정치, 경제, 체제, 산업, 도시, 지역, 국가 등 인간이 만든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지구 시스템은 복잡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하위 시스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고 서로의 발전에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자연계와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는 홀로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에너지 식량 문제, 경제적 위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 문제에서 임계점과 시간차의 존재. 환경 문제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해결하기 너무 늦은 비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1990년부터 2100년 사이에 지구 기온이 섭씨 1.4도에서 5.8도로 상승할 것이고 2100년에는 해수면이 49cm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 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의 시스템의 복원력은 그것을 해치는 조건 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임계점을 넘어버릴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압력이 서서히 커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이 손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채 급격한 변화가 초래합니다. 셋째, 지구 환경은 인간 생존의 기반이 됩니다. 환경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자 조건입니다. 환경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곡물 등 식량을 공급받고 공기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으며 강 등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와 갈증을 해소합니다. 토지, 대기,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안정되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둘째, 환경 문제에서 임계점과 시간차의 존재, 셋째, 지구 환경은 인간 생존의 기반이 됨을 이유로 오늘 주제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에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유발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로 인한 재앙은 이제 곧 일부 지역이 아닌 지구 전체에 닥칠 것이고 에너지, 식량, 경제 위기까지 함께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지구 시스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33초요. 반대팀 2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팀 2반으로 나온 김예람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임에도 진전이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에 몇몇 이들은 환경 문제를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여기고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다른 의견을 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란 인류의 활동에서 유래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총칭이다. 또 여기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은 환경 보호라고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 당장이란 눈앞에 닥친 현재의 이 시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입니다. 저희 팀은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기본 입장에서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그에 따르는 근거로는 첫째, 생리적 욕구의 우선, 둘째, 개발도상국, 셋째, 세계 구성원 전체의 문제를 들어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생리적 욕구의 우선.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 아시나요?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1943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하위 욕구가 먼저 달성되어야 상위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하위 욕구를 생리적 욕구로 지칭했으며 그 상위는 차례대로 안전, 소속과 애정, 자아 존중, 자아 실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환경 파괴로 인해 다가올 위협보다 당장의 의식주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로 후에 집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해도 당장의 배고픔,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선인 인간이 과연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는 방법만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둘째, 개발도상국. 당장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들은 환경 파괴의 실질적인 원인이 선진국들의 과도한 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그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별개로 보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에 기후위기 문제가 우선권을 갖기 위해선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간 사회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환경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자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 구성원 전체의 문제. 환경 문제는 세계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 환경 문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들만이 나선다고 하여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눈앞에는 전쟁과 경제, 사회 등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쟁은 특정 국가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경제 등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먼 미래를 내다보며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경제면에서도 지금 막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이 내세운 환경 문제 대책에 참여하며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눈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여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환경 문제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저희 팀은 첫째, 생리적 욕구의 우선, 둘째, 개방도상국, 셋째, 세계 구성원 전체의 문제의 논거를 들어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18초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환경은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 미래가 아니라고요? 먼 미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 환경 문제는 앞서 용어 정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 또한 환경 문제 해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 미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뭐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 문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람의 생존, 그리고 이제 의식주에 대한 보장까지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네, 압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지금까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리적 욕구의 우선을 인간들은 심리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 욕구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환경 문제는 결코 한 발자국도 그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무리 충족이 되어도 당장 몇십 년 안에 충족이 나중에 못 된다면 먼 미래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부터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지구 열탕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가 더 이상 뜨거운 게 아니라 팔팔 끓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저희는 환경 문제 중 하나의 이제 기후 위기가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식량 위기와 같은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우선이 될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현재 인간들이 그 위험성을 깨닫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하위 욕구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현재 인간들의 심리에서는 하위 욕구를 생리적 욕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상위 욕구인 환경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개인의 의식주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이나 단체 또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으로 갔을 때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차원까지 가더라도 개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인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면에서라도 보더라도 개인이 참여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반박까지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분 준비 시간 쓰시겠어요? 네, 네. 쓰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꺼져 있었네요. 네, 시작해 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에서 반박을 맡은 정서영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이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생리적 욕구, 둘째, 개발도상국, 셋째, 세계의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생리적 욕구 충족이 우선시가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리적인 욕구 자체를 현재는 가능하지만 충족이 앞으로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고쳐지지가 않는다면, 해결이 우선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늦춰질 것이고 결국에 이것은 하위 욕구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식주에 대한 보장도 나중에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상대팀 두 번째 주장에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 문제가 우선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지금 당장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기다려준다고 해도 나중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지금 당장 환경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일단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상대팀 세 번째 주장에서 더 이상 이제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체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환경에 대한 것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은 경고를 해왔고 이제는 더 이상 경고 수준이 아니라 내일 모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임계점과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는 너무 해결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맞춰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나중까지 기다린다면 이제 하위 욕구까지 위협이 받게 될 위험에 처할 것이고, 둘째로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셋째, 환경은 먼 미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행동을 바꿔야 한다입니다. 의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저희 팀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이제는 환경 문제가 인류에게 질병의 위험까지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종플루 사건만 봐도 2009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이런 창궐 상황에서 많이 사망하기도 했고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런 바이러스 사태의 대다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기온의 상승과 이로 인한 이제 해수면 상승 및 인간 활동에 따른 동물 서식지 파괴 등의 영향으로 인류와 포유류 등의 거주지가 이동하고 상호 간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들었듯이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산림과 그리고 초원 습지를 농업용으로 전환하게 되고 개발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더욱 가까이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까지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카 바이러스 역시 잦아진 그런 호우와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서 전파 원인인 이집트 숲 모기가 더 잘 증식되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빠르고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는 세계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으로도 생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질병은 다시 말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환경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34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에서 반박을 맡은 정유림입니다. 상대팀은 오늘의 주제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둘째, 환경 문제의 임계점. 셋째, 인간의 생존 문제.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환경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다른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른 인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다른 인류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 역시 경제나 식량과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연결된 지구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형상이며 이는 무엇이 더 우선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 측의 첫 번째 근거는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환경은 임계점을 넘어서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다. 임계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인류가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비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대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방과 같이 인류는 제 눈앞에 닥친 문제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미래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아는 것과 본능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무조건 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큰 의미에서의 환경 문제 해결도 그와 같습니다. 당장 기업과 정부들도 크게 보면은 하나의 기업이지만 그 역시 하나하나의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당장의 이익과 생존을 눈앞에 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근거와 주제에 대한 연결고리 부족, 둘째, 확신의 문제, 셋째, 이성과 본능의 차이의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당장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이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급격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욱 잘 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장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환경 문제가 제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 느껴지냐고 하면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환경의 회복은 파괴보다 배로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에 사람들이 오래도록 힘을 쏟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에 비해 득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결되어야 할 인류의 문제들을 제쳐두고 이상을 쫓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35초요. 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환경 문제가 또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잘 인식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가 먹거리 있잖아요. 저희 당장 먹거리 보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입니다. 제대로. 극단적으로 더운 날씨와 폭우 때문에 일단 작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앞으로 지구 75% 육지가 사막화가 될 것이고, 이제 농사 지을 땅이 계속 줄어들어서 저희가 얼마 남지도 않은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23%까지 오른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실제로 대규모 밀 수출국인 미국만 봐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밀 수확량이 6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한테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농지 비중의 증가율은 줄어들지만 규모는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저희가 그걸 인지할 수 있고 눈에 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당장 자기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은 그냥 가격이 올라도 전쟁 때문에 올랐겠거니 이러고 마는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일 뿐이지, 실제로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도상국의 문제에 대해 반박하면서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당장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의 문제라면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보다는 지금 저희가 개발도상국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전만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저희 지구 온난화는 계속적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 브레이크가 안 밟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환경 문제를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개발도상국 또한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근대 지구 온난화에 참여를 안 한다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까요? 종료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찬성팀 바로 요약 가능할까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1분 쓰시겠습니까? 네, 쓰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팀도 손 들었는데요. 저희도 1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도합 2분 드리겠습니다. 예람이가 소회의실로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준비 시간 쓰시는 틈을 활용해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오늘 디베이트 빅뱅 끝나고 강평 들은 이후에 마지막 순서로 지난 달부터 새로 신설된 순서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디베이트 현장 생생 인터뷰라는, 그래서 경양 각지에서 디베이트 활동을 하고 계신, 가르치시거나 혹은 배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면서 디베이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3부라고 해두죠. 3부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뷰 시간은 짧습니다. 근데 네.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팀 요약을 맡은 정서영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개발도상국 문제, 둘째, 이성인가 본능인가,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인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이제 지금까지 선진국이었던 것처럼 발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늦추는 건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이제 이것은 인류 공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충분히 개도국의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을 지원을 해준다면 개도국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과 동시에 환경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이성인가 본능인가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단순히 사람은 이성만으로 살 수가 없다.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존이라던가 이런 욕구,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환경 우선시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쟁점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현재는 당장은 눈에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지구 밖에서는 큰 위험이 계속 도래하고 있고 농업이라던가 이제 경제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목축업 또는 공업에서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결과를 초래하고 다시 그 결과가 원인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제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인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대팀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 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조금 이것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듣고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저희의 일상생활의 한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개발도상국 문제는 충분히 선진국이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둘째로는 아무리 본능적인 욕구가 먼저여도 사람은 이성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성을 갖춰야 한다. 셋째, 지금 당장은 일상생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계속 접하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는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팀 요약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20초요. 반대팀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팀 요약으로 나온 김예람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인간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둘째, 무엇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빠른 해결 방안인가, 셋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인간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들의 해결이 불가하게 될 것이기에 인간은 기후위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은 인간은 현재의 생리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기 어렵고 그렇기에 현재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미래의 기후위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 무엇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빠른 해결 방안인가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환경 문제의 임계점을 넘겼기에 빠르게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인간들은 이성적으로는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현재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세상의 현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인류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데에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현재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여야 환경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작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게 힘들어졌다.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곡물 가격 상승의 요인 등이 환경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이 전쟁 등의 다른 요인들일 것이라 생각하며 명확하게 그의 요인이 환경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생리적 욕구의 우선, 둘째, 개발도상국, 셋째, 세계 구성원 전체의 문제의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34초요.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어디 나라에서는 이제 홍수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이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파키스탄의 홍수가 난 것보다 당장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 것이 더 중요한 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거의 중요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죽고 있는 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전쟁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매체에서는 환경 문제보다 전쟁을 더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전쟁이 당연히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견에 대해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아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현재 그것을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 대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자원을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곳에서 또 다른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저희 측 주장을 잘못 이해하시고 반박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ESG 경영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환경 위기를 초래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지구의 자원을 쓰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가 당장 기후 위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을 새로 소모하는 것도 엄연히 환경 파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시면, 환경 그러니까,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을 당장 우리가 안 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쟁은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끝은 없는데 저희는 그럼 언제까지 환경 문제 해결을 미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대부분의 그러면은 반대로 사람들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로 인해서 미래에 많은 인류가 죽을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만 전쟁은 당장 지금도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인류가 어떻게 되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김준범 학생이 지금 채팅창에 주장과 질문을 섞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우리 준범 학생님. 제가 읽으면 될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생리적 욕구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주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정하는 바이지만 저희는 이런 인간의 특성 때문에 더 지구 온난화가 최상의 현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특성 때문에 인간의 환경 문제가 엄청난 문제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환경 문제를 계속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팀 주장에 따르면 환경 문제를 최상위 현안을 올리는 것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최상위 현안으로 올린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최상위 현안으로 올린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으로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들의 해결을 더욱더 크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현안으로 둔다고 하여도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에 인간들이 쉽게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초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정서영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인식할 때까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늦추면 그 인식할 때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팀 주장도 어느 부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제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도 이제 충족을 당장 해야 되고, 당장 이제 전쟁이라던가 이제 뭔가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세계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이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이제 정치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야지 기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 문제가 해결을 돼야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측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말은 조금 근시안적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환경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물이 잠기고 폭우가 쏟아지고 탁한 공기를 마시고 식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면 저희는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할까요? 환경이 유지되고 안정되어야 우리의 일상생활도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상으로 저희 인류는 당장 환경 문제 해결을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분 31초요.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정유림입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 대해 강조하며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전기는 아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점은 환경 문제의 위험성과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는 것의 문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물론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과 별개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힘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을 지원하더라도 문제이고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협약 같은 것에 조건을 낮추게 된다면 그 또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경 문제를 당장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당장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하기에는 인류의 눈앞에 닥친 다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커다란 전쟁들로 인해 생기는 이민자들과 고아들, 세계적으로 휘청이는 경제와 각국의 정치 문제들 등 환경 문제보다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환경 문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상위 현안으로 드는 것은 해결 방법도 없는 채로 이상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인류는 환경 문제를 당장 최상위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케비니 교수님의 강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의 인생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때문에 인생관과 불구하고 인생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생관은 나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네, 불구하고 인생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이라는 인생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범 학생이 보여준 행동들은 때문에 인생관으로 전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아팠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됐었고 심지어는 오늘 학교를 안 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택한 인생관은 때문에 인생관이 아니라 불구하고 인생관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했고 내 파트너였던 정서영 학생이 거기에 호응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디베이트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준범 학생은 앞으로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때문에 인생관,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거를 한번 시험해보는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소영 학생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픽에서 우리가 우선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생뚱맞은 부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베이트 코치님들이 디베이트 토픽을 만들 때는 주로 명사, 수사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 부사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형용사, 부사를 토픽에 포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디베이터들은 그런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토픽에 보면은 최상이라고 하는 격렬한 표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당장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디베이트 그 용어 정의에서 이 당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디베이트 토픽을 만든 코치들의 의도를 잘 알고 그를 간파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베이트 토픽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웬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디베이트를 훨씬 더 정확한 이해 속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상위 혹은 당장 이렇게 격렬한 표현을 쓰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위중함으로 인해서 오늘 반대팀이 사실은 더 힘들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자기 입장을 견지내면서 끝까지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디베이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잘 일깨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등의 현안을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전 지구적 위기 차원에서 닥치고 있는 환경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 생리적 욕구라고 그랬는데 생존 욕구라고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존 욕구하고 이걸 어느 것을 우리가 다 현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를 대하는 국가적 조건의 상이함의 이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불만을 터뜨릴 여지가 되게 많잖아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들 저지르는 일들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가해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피해는 다 같이 보면서 해결은 같이 하자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엇인가 특정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불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그 두 번째 쟁점인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조건의 상이함의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인류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것이 세 번째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오늘 토픽이 던져주는 문제의식, 심각성, 네, 쟁점 이런 거를 잘 알고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 빅뱅 그룹을 만들어서 첫 번째 했던 디베이트인데
그 짧은 시간에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디베이트를 펼쳐주셔서 다다음 달에는 훨씬 더 퀄리티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준 우리 4명의 디베이트 빅뱅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빅뱅 참여에 대한 후기는 카페에 남겨주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범 학생 정말 수고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같이 손발을 맞춰준 나머지 3학생, 우리 서영이, 유림이, 그리고 예람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